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박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16년 2회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면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셀, 행레이븐 A3셀에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 워크시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이 부분을 블록으로 잡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동시에 만들려면 피벗 차트로 가야 되겠죠. 우선 피벗 테이블만 먼저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새 워크시트가 있고 기존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 그러나 새 워크시트의 경우에는 위치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고서 필터 보겠습니다. 보고서 필터를 보면 A1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A3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워크시트의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 행레이블은 A3에서부터 무조건 시작한다. 그러나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현재 워크시트라면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과 함께 피벗 차트를 같이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21번 피벗이라는 시트에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동시에 만든 경우 피벗 차트를 선택을 하면 피벗 차트 필터 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을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버리는 경우 차트는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차트는 지워지지는 않지만 아까 나왔던 피벗 차트 서식창이 없어져 버렸죠. 눌러도 안 나타납니다. 이번엔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피벗 테이블이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상태로 되돌린 겁니다. 피벗 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피벗 차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이 피벗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이 창이 표시되지 않고 피벗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변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모두 지우기, 피벗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의 필드, 서식, 필터가 제거된다. 피벗 테이블도 지워졌죠. 모두 지우겠습니까? 피벗 테이블도 지워졌지만 피벗 차트의 필드, 서식, 이런 필터가 제거된다. 차트는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차트는 안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차트는 지워지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놓고 과장, 대리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과장, 대리 또는 대리, 과장 부서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총무부가 먼저 나오고 영업부가 먼저 나오고 정렬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옵션에서 필드 목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서 중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이렇게 영업부하고 총무만 필터에서 보고 싶다. 이렇게 필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터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두 선택으로 놓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홈에 가서 조건부 규칙관리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놨죠? 월이 3월인 경우 3월. 여기는 마치 영어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아무튼 이 부분에는 3월인 경우 셀 서식이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바꿔볼게요. YY-MM-DD. 연도 두 자리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즉 3월에만 조건부 서식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도 가능하고 정렬도 가능하고 조건부 서식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셀로 표시하거나 빈셀에 원하는 값을 표시할 수 있다. 자, 빈셀의 마우스 오른쪽, 이런 데 빈셀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 데나 눌러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오류 값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빈셀에 내가 별표 2개를 한번 표시해 보고 싶다. 이렇게 빈셀에 별표 2개씩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 값을 빈셀로 표시할 수도 있고, 빈셀에 원하는 값을 지정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죠. 자, 22번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 필터. 자, 자동 필터 잠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자동 필터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날짜의 경우, 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내년, 올해, 연 단위로, 연간 누계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이전, 이후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동 필터는 보통 이렇게 내가 총 부분만 보고 싶다. 총 부분만. 그러면 이렇게 행 단위로 필터가 됩니다. 행 단위로.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해서 보시면 필터의 경우 자, 만약에 내가 부서와 취기를 하고 싶어요. 부서와 취기. 서로 다른 필드죠. 자, 이런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AND만 가능합니다. AND만. 자, 총무부이거나 대리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부하면 무조건 이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대리들은 총무부 하나밖에 없죠. 여기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자동 필터에서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OR와 모두 가능합니다. 자,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OR가 가능하지만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만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가 입력된 셀에 요일로 필터링 하려면 그런 거 있었나요? 요일로 필터링이 안 돼요. 날짜에서는. 자, 그래서 연, 분기, 월, 주, 일, 연간 누계 또는 날짜에서 이전, 이후 등을 이용해서 필터할 수 있다. 자,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을 지정할 경우에는 뭐만 된다? AND만 된다. AND만.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OR가 가능하지만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만 가능하다. 열머리결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의 필드 목록이 표시된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문자, 숫자, 문자, 날짜 뭐 이렇게 쭉 있죠. 자, 이 중에서 뭘로 나타나냐 이거요. 뭘로. 자, 한번 볼까요? 자, 숫자로 나타나네요. 왜? 문자, 숫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 많기 때문에 텍스트가 가장 많다. 그러면 텍스트가 나오고 날짜가 가장 많다. 그러면 날짜가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식의 필터가 된다. 자, 네 번째,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값, 서식, 조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만들 수 있으며 이때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틀린 답은 요일별로 필터링을 할 수 없다라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23번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기 위한 유효성 조건으로 설정할 때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제한 대상. 제한 대상의 목록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 밑에 보시면 제한 대상, 데이터 유효성의 제한 대상이 있는데 목록, 정수, 데이터, 사용자 지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목록에는 데이터라는 항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솔직히 좀 무리예요, 무리. 자, 그래도 출제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 또 모든 값, 정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데이터 길이, 사용자 이런 것들이 있고 제한 대상이 목록이라든가 사용자 지정일 경우에는 제한 방법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있는데
자, 데이터의 유효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해 보시면 목록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이라든가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제한 방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누르면 제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록이라든가 사용자 지정의 경우에는 이 제한 방법을, 자, 날짜가 아니라 목록, 여기에는 설정할 수 없다. 과거 한 2005년쯤에 한번 출제가 된 유형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신유형, 여기도 신유형으로 되어 있네요. 날짜에 대한 요일 필터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연결된 데이터의 새로 고침을 실행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들이네요.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도 신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2014년 10월, 2016년 3월에 한번 출제된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년과 16년 바로 이전 문제에서 자, 출제가 됐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새로 고침 옵션,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 다음 간격, 여기 시간을 정해놓고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자동으로 새로 고침 할 건지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 문제는 신유형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통합 문서를 열 때 외부 데이터 범위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할 수 있으며, 자, 열 때, 파일을 열 때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침할 수 있으며, 외부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통합 문서를 저장하여 통합 문서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새로 고침의 옵션에서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 선택하여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에 엑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해설을 보면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에 엑셀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다른 작업을 하면서 새로 고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쿼리가 있습니다. 원래 쿼리. 원래 쿼리는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냥 원래를 빼고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 맞게 되는 겁니다. 원래 쿼리는 백그라운드로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개 있는 경우, 여러 개인 통합 문서는 하나씩 하려면 새로 고침,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모두 새로 고침 하면 되겠죠. 자, 일정한 간격으로 새로 고침을 하려면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 체크하고 시간을 설정을 분 단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쿼리는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안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유형, 계속 신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번에는 신유형이 아닌 것 같아요. 자, 2012년에 유사하게 2015년 3회 때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는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자, 25번 문제. 자, 이렇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물음표 서식은 뭐냐? 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은 앞에 한 자리를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3과. 자, 그런데 0이면 여기에 0과는 안 나타나겠죠. 0이면은. 자, 그리고 3과 4분의 3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물음표를 열심히 넣어봤자 이 4는 분모죠. 분모에 대한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3, 분자죠. 분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가 그만큼 공백이 생깁니다. 즉, 물음표는 공백을 그만큼 빈자리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분모는 안 되고 분자 하나 있을 때는 뭐 정수일 경우에 상관없겠죠. 그만큼 공백을 표시하는데 분모 분자가 같이 있을 때는 분자에 그만큼 여기 이만큼 공백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맞게 된 거죠. 현재 맞게 된 겁니다. 자, 3.75를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3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678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쉼표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맨 뒤에 쉼표를 하나 넣어버리면 이 뒤에 숫자가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즉 마이너스 6,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6,000원. 그런데 뒤에 7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7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셀 서식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0,00 샵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앞에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마이너스 7만 나와야 되는데 앞에 0,007 앞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샵, 샵이라고 있다면 필요 없는 0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7만 나오게 되는데 앞에 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표가 있습니다. 맨 앞에 별표. 맨 앞에 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가 있으면 뒤에 계속 반복을 해라.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골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골뱅이. 자, 그러면 골뱅이가 반복이래요. 어떤 문자를 넣어주면 이 별표 뒤에 그만큼 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 7, 8, 9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의 공백을 골뱅이로 또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골뱅이 빼고 마이너스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이 공간만큼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값이 양수예요. 양수. 그런데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똑같이 적용은 되되 자, 여기는 별표를 넣어봤어요. 별표를. 마이너스 그러면 똑같이 앞에랑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별표에서 이 별표를 반복하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표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자, 별표 2개를 썼습니다. 별표 2개를. 그래서 하나는 반복 문자, 하나는 반복을 표시하는 기호로 되겠죠. 그리고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맨 앞에 음수를 표시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맨 앞에 음수가 표시됐다라는 거. 음수인 경우 좀 주의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세미콜론 있습니다.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값이 음수예요. 따라서 만약에 양수였다면 이렇게 위로 삼각형에 6789가 나와야 되는데 위로 해갖고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형태로 아랫방향으로 화살표를 넣어서 6789가 적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현재 몇 번인가요? 자, 문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현재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별표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별표는 뭐 하는 거죠? 별표는 뒤에 있는 문자를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별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25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값이 음수인 경우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고정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입력하려면 자, 엑셀 옵션에 고급 편집 한번 잠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5라고 입력하면 5만 들어와요. 500 입력하면 500만 들어오죠. 자, 그런데 엑셀 옵션에 자, 고급의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5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0이 3개가 붙어버려요. 마이너스는 정수 단위로 표시하는 거죠. 자, 다시 이번에는 자, 고급에서 이번에는 3으로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3으로. 자, 3으로 하고 다시 5를 입력하면 소수자리 3자리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입력하려면 소수점이 포함된 거 입력하려면 소수점 자동 삽입 어디? 엑셀 옵션의 고급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을 하고 소수점 위치를 설정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셀에 입력하는 글자 중 처음 몇 자만 입력하면 계속 이어서 자동으로 완성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 숫자 조합,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경우에만 자동으로 된다라고 그러는데 자동 완성 기능에는 뭐에만? 텍스트에만. 텍스트 숫자 조합이라든가 날짜는 안 되고 뭐에만? 텍스트에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20. 안 돼버려요. 왜? 앞에서 아까 우리가 고정소수점을 넣어놔서 그래요. 자, 고정수점 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10.
20 이렇게 두 개를 블럭을 잡고 채우기 핸들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원래 잡았던 이 두 부분의 간격 10만큼 이렇게 증가됩니다. 10만큼. 그런데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채우기 핸들의 의미가 아닌 복사의 컨트롤 키를 눌러버리면 채우기 핸들 증가값이 아니라 복사의 의미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채우기 기능은 해제되고 뭐로 된다? 복사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시각제가 아니라 12시각제.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12시각제로 됩니다. 공백을 두고 AM, PM을 넣어주면 12시각제. 이런 것들을 안 쓰면 24시각제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합문서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 통합문서 보호에 구조 및 창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만 보호할 거냐, 창이랑 같이 보호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현재 그림을 보시면 구조만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만. 자, 구조는 시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시트에. 자, 그래서 워크시트를 이동하거나 삭제, 숨기기, 이름 변경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창을 체크하면 자, 한번 창을 체크해 볼까요? 자, 창이랑 같이 체크를 하고 암호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암호를 한번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기에 창에 보니까 나누기, 틀 고정, 새창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숨기기를 하려면 또 암호를 집어넣으라고 하네요. 창은 여기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구조는 아래, 자, 시트 안 돼요. 변경이. 또 삭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름 바꾸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 현재는 구조에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들을 이동, 삭제, 변경들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삽입되어 있는 차트를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이 있습니다. 자, 새 시트로 이동이 안 된대요. 보호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시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워크시트 27번 시트입니다. 27번 시트에서 21번 시트로 옮겨지네요? 왜 옮겨지는 거죠? 자, 다시 27번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옮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현재 차트를 옮기면서 기존 시트에 있는 곳으로 옮겼죠. 시트를 옮겼나요? 시트 안 옮겼어요. 그 안에 내용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거죠. 새로 만들었나요?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즉, 새로 만들면 안 돼요. 새 시트로. 새로운 건 못 만들 수 있으니까. 보호되어 있으니까 새 시트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트에서 다른 시트로 이동을 한 거죠. 내용물을 이동한 거예요. 시트를 이동하면 또 안 돼요. 내용물만 이동한 거니까 2번은 없다가 아니라 가능한 거죠. 다른 워크시트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보고서를 만들 수 없고, 자, 밑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새 시트로는 이동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기존 워크시트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워크시트 자체를 이동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 숨기기, 탭, 색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자, 컴퓨터 통합문서 보호 구조 및 창 보호에서 행렬, 삽입, 삭제, 데이터, 입력, 삭제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삭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내용은 삭제되죠? 자, 이렇게 내용도 입력할 수 있고,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삭제, 이런 것들은 변경하지만 시트 자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트 자체.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 수 있어요. 부분합도 만들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 부분합 이런 거 만들 수 있지만 시나리오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나리오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창이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창이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에 관련된 창 숨기기, 새창, 나누기, 틀 고정 작업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 셀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별도 워크시트에 필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별도 워크시트에 페이지를 아까처럼 차트처럼 옮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내요. 새로운 시트로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별도 워크시트, 피벗 테이블에서 원본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별도 워크시트는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시트는 할 수가 없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28번. 셀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셀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면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메모, 특히 이동하거나 정렬을 할 때 메모도 함께 정렬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전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의 메모는 정렬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는 피벗 테이블 내에서는 메모가 이동하거나 정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경우에는 메모가 이동되거나 복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 영역에 테두리를 클릭한 채 다른 곳으로 드래그하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테두리 한 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영역에 숨겨진 행이나 열이 있는 경우 숨겨진 행이나 영역도 함께 복사된다. 한번 숨겨볼까요? 자, 다른 데이터로 2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현재 28번입니다. 그래서 28번 중에서 제가 여기 있는 서울 2개를 한번 서울, 안양, 광명 4개를 한번 숨겨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이 하나밖에 없죠. 서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 인천만 나와야 되는 거죠. 수원, 인천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숨겨진 것들도 다 복사가 되네요. 즉, 잘라내기 복사. 이번엔 잘라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잘라내기 넣고 다시 붙여넣기. 잘라내기나 복사의 경우 모두 숨겨진 것들도 다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숨겨보겠습니다. 자, 숨기기. 그리고 문제를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숨겨진 영역도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잘라내기 한 경우를 보기 전에 숨겨진 영역은 정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렬에는 안 돼요. 정렬.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데이터에 오름차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여기 중간에 와 있죠. 그러면 다시 숨기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숨기기를 취소했을 경우 서울이 여기 있어요. 서울이 여쯤에 와야 되는데 즉 숨겨진 내용은 정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앞에서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사, 잘라내기, 필터 이런 것들에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컨트롤 X를 이용하여 잘라내기 한 경우 값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숨겨넣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기기를 하고 자, 숨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뭐 숨겨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 붙여넣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잘라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라내기. 자,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넣었더니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 이런 것들은 잘라내기에는 안 되고 복사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네 번째 잘라내기는 안 되고 복사한 경우에만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다음 중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B3의 커서가 있다, 선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current reg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current region. 현재 B3을 선택을 했고 B3, 레인지 B3을 선택했고 current region 선택을 해라. current region이란 이 주위에 있는 걸 선택해라. 그런데 빈 행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빈 곳 있나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자, 행 자체가 비어 있어야 돼요. 행 자체가 비어 있으면 개별로 보지만 여기라도 있고 또 여기에 이어졌죠. 다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이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전체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눌러보면 전부 다 선택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아예 빈 공간이 하나 생겼죠. 아예. 자, 옆에 위아래 다 없애야 돼요. 원래 B3에서 있는 거죠. B3에서 여기는 연속돼요. 그러나 여기 공백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라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래서 current is select는 현재 셀에 포함된 주변을 블록으로 잡아라. 범위를 설정해라. 단 공백이 행이나 공백 열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도 직접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Alt F8을 눌러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줄이 있습니다. 여러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각각 실행을 하려면 F8을 눌러야 된다. 앞에 1회 때 한번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자, F8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A1부터 C1까지. 자, 그 전에 이 내용을 지우고 할게요. 이 내용을 지우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F8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자, 첫 번째 게 실행이 된 겁니다. 즉, A1부터 C1까지 모두 10으로 채워라 라는 말입니다. 즉 얘는 A1부터 C1까지 그런 말이 되겠죠. A1부터 C1까지.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A1, C3만 되는지 A1, C3가 모두 포함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부 다 2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다. 즉 얘도 A1, C3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이제 세 번째 A1, C3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A1과 C3만 적용이 되네요. 30. A1과 C3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A1, C1, A1, C3, A1, C3, A1, C3, A1, C3, A1, C3 다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전체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쉼표가 들어간 경우, 다운표를 묶어서 쉼표가 들어간 경우는 연속범위지만 다운표를 묶지 않고 중간에 쉼표만 들어간 경우는 A1과 C3 별개로 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2 부분은 마지막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0이 되는 겁니다. 20. Understand? 이해 되셨죠? 만약에 여기서 A1, C3만 3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으로 된 값은 A1, C3였다면 만약에 여기서 A1이나 C3를 물어봤다면 3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도 보니까 신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자, 부사장으로 출력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추주함수의 경우에는 앞에서 자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셀과 타입 함수가 들어와서 이 신유형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자, 조금 확대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 먼저 셀 함수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인포 타입이 low인 경우, 셀 low, 그럼 B3, 즉 B3, 여기가 B3죠. B3. 여기가 몇 번째 행이냐, 몇 번째 행이에요? 3행이다 라는 겁니다. 3행. 만약에 여기다 B3가 아니라 B4를 줬다. 그럼 4행이다. 그럼 결과가 4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칼럼을 한번 줘볼까요? 칼럼. 열이죠, 열. 자, B3 여기 있습니다. 몇 번째 열이에요? B3. 첫 번째, 두 번째 열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줬다. 그러면 여기 몇 번째예요?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즉, 로우는 행에 대한 번호, 뒤에 나오는 행에 대한 번호, 칼럼은 열에 대한 번호로 수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B3. 자, 다시 B3 여기 있습니다. B3 몇 번째 행이에요? 3행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그러면 추지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C4를 선택해라. C4는 영업사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영업사원. 자, 그 다음에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은 자, 타입 함수는 숫자는 1로, 텍스트는 2로, 논리값은 4로, 오류값은 16으로, 배열은 64로 값을 표현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B4를 한번 보겠습니다. B4가 텍스트예요. 텍스트. B4가 텍스트는 2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나온다 소리죠.
자, 그러면 하나, 둘, C3를 선택해라. C3 부사장이네요. 오케이, 부사장.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사장이 선택되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영업사원이 나왔으니까. 자, 세 번째, 옵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옵셋 A1부터 A6까지, 여기서부터 A6까지 이렇게 범위가 잡혀 있을 때. 그런데 범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셀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A1 셀을 여기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행, 이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옵셋 함수에서 행열 범위 있죠. 범위는 첫 번째 것만 인식을 하니까 행열이 있습니다. 행열은 현재 셀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를 빼고 하나, 둘로 간다는 겁니다. 또 열도 여기를 빼고 하나, 둘, 여기가 와까지 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높이와 너비가 있습니다. 높이와 너비는 현재 셀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가 1행, 1열. 만약에 여기가 2행, 여기도 2행, 2열이었다. 그럼 밑으로 1행, 2행. 자,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1행, 2행. 그리고 옆으로 1행, 1열, 2열. 여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거. 높이와 너비는 현재 셀을 포함하고, 행렬은 현재 셀을 제외하고, 따라서 아무튼 부사장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치. A3를 찾아라. A3가 102입니다. 어디서 찾아? A2부터 A6까지 범위 내에서 찾아라. 자, 이 매치 함수는 찾아서 숫자로 나타냅니다. 몇 번째 있느냐?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자, 얘가 하나,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치 함수에 대한 결과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값이 2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A2부터 자, A2부터 D6까지 중에 2행 3열 하나, 둘. 자, 인덱스는 또 자기 현재 셀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할 때 자, 하나, 둘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2행 3열 역시 부사장이 온 겁니다. 매치 함수에서 행과 열에서만 현재 셀을 제외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수식이 적용되어 있는 거니까 직접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유형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들이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이번 회차에는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은근히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4년 1회 때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내용과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A1, B2, 여기가 A1, B2죠. 그 다음에 D1, D2, 여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이게 뭐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이죠. 배열 수식. 배열 수식을 작성하면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얘랑 더해라. 그래서 여기에 2가 나옵니다. 얘랑 더하면 4, 얘랑 더하면 6, 얘랑 더하면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론 여기에가 곱하기였다. 그러면 1은 1, 2는 4, 3은 9, 4, 16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현재는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B5를 물어봤어요. B5의 셀은 8이 되겠네요. 8.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자격증 응시자에 대한 과목별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C11에 대한 배열 수식. 자, C11에 대한 배열 수식을 물어봤습니다. 현재 문제도 12년 3회와 14년 1회 때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C11에 대한 결과값을 평균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자, 1과목이죠. 1과목. 여기에 1과목, 여기에 1과목, 여기에 1과목.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3행, 5행, 7행, 3, 5, 7이죠. 전부 다 뭐예요? 홀수행입니다. 홀수행. 자, 홀수행이란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는 0이면 뭐예요? 짝수가 되겠죠. 즉, 4, 이 과목들 여기를 계산하라고 했다면 는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C11세를 계산해야 돼요. C11세. 즉, 나머지가 홀수이니까 나머지가 1이어야 되는 겁니다. 1, 1. 둘 중에 하나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물었다면 1번, 3번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2번과 4번의 차이점은 로우스냐 로우냐 이 차이입니다. 자,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우는 해당 셀에 위치한 행번호,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행, 5행, 7행 행번호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로우스는 뭐하는 함수냐,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그 행 안에 행이 몇 개냐, A1부터 5, 5개죠. 즉 행의 개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행의 개수. 그 구간 안에 범위 안에 행의 개수를 표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는 3번, 5번, 7번 행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로우 함수를 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배열 수식, 배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배열 수식의 경우에는 숫자, 배열 상수, 특히 배열 상수에는 숫자, 텍스트, true, false, 논리값, 이런 오류 값들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1회 때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열 상수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수식, 달러, 백분율을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또 배열 상수에는 컴마로 행을 구분하며 세미콜론으로 컴마로 열을 구분하고 행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라는 문제, 이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인버스. 자, 인버스는 역행렬, 인버스가 반대로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m벌트는 행렬의 합이고 md텀은 행렬식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md텀은 역행렬 인버스가 아니라, 자, md텀은 행렬식을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퍼센티지. 자, 백분위를 나타내고 k는 0부터 1까지. 백분위 1%죠. 1이죠. 100%가 1입니다. 자, 프리퀀스는 빈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34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5번 문제. 35번 문제도 14년 1회와 16년 1회 그 외의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워크시트 틀고정에 대한 문제죠. 틀고정 문제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틀고정 문제 보기에 가서, 자, 틀고정이 왜 안 되죠? 틀고정이 왜 안 돼요? 앞서 우리가 통합문서 보호하느라, 자, 해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자, 통합문서 보호해서, 자, 암호를 다시 집어넣어서 해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보기에서 이제 틀고정 가능하겠죠. 현재 셀에 따라서 틀고정을 이렇게 시키면 현재 셀 포인트로 위쪽과 왼쪽으로 틀고정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취소하고 현재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첫 행만 이렇게 맨 위에만 고정시킬 수도 있고, 또는 첫 열만 현재 위치와 상관없이 첫 열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스크롤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나누기 취소하고 틀고정도 모두 자, 취소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누기.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는 이동이 가능해요. 이동이. 자,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자, 표시되어 있는 틀고정선을 더블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틀고정이 아니라 나누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틀고정과 나누기는 실제 인쇄 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염두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6번째. 엑셀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VBA란 매크로가 없다라는 말이죠. 매크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XLSM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VBA 코드가 없다라는 말은 매크로가 없기 때문에 XLSX인 기본 통합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003 파일을 엑셀 2007에서 열었습니다. 즉 하위 버전 파일을 2007에서 열어서 저장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2007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2003을 2007에서 열어 작업하고 저장하면 다시 원래인 XLX 2003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 자, 서식 파일은 XLTX, 서식을 포함한 매크로라고 한다면 XLTM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이전 버전. 이전 버전이란 2003 버전을 말하겠죠. 그 이전 버전에서 만든 파일을 2007 파일로 저장하면, 2007 파일로 저장한다는 말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2007 형태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엑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버전의 2007 버전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래에 설명하는 차트 종류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3차원 차트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3차원이 불가능한 분산, 도넛, 주식, 방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보면 자, 분산, 도넛, 방사 혼합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1, 2, 3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가로축의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에 우리가 이래 때 자, 여기 보시면은 방사형 차트가 세로축만 표시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세로축만 표시된다고 이래 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방사형은 세로축만 있으니까 틀려요. 그 다음에 원형과 도넛은 축이 없어요. 그래서 틀려요.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과학 데이터 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 데이터 작성. 이것저것 다 모른다면 이 부분과 과학 데이터 작성하는 게 분산형 차트다라는 거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추세선이 불가능한 거 3차원, 원에 가까운 원형 도넛 방사. 자, 혼합 차트가 불가능한 차트들도 있습니다. 자, 38번 추세선에 관한 설명이다. 앞서 우리가 추세선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자, 추세선은 지수,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 제곱 이런 6가지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11년에 유사 문제가 나왔고 14년 이래 때 동일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자, 추세선이 추가된 차트의 경우 3차원 차트로 변경하면 추세선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왜? 3차원에는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추세선이 추가된 경우 3차원으로 변경하면 추세선이 삭제된다. 차트가 삭제되는 건 아니고, 자, 추세선을 삭제하려면 차트에 표시된 추세선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누르거나 추세선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누르면 된다. 자, 여러 개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9번 문제도 12년 1회 때와 14년 2회 때 동일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뭐 여기 보시면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늘려볼게요. 자, 계속 늘려보겠습니다. 늘리니까 여기 점선이 나오네요. 점선. 왜? 너비가 늘어나거나 높이가 늘어나면 또는 확대를 해서 이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한 페이지가 여기까지다 라고 점선이 나옵니다. 점선.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은 점선입니다. 그러면 강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강제로. 강제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실선으로 나누기가 되는 겁니다. 즉 자동으로 뭐 여백이라든가 높이, 너비 등에 의해서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눠지기도 하지만 강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 점선이 보이죠? 자동으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 3번에 보면 수동으로 삽입된 경우에는 파선으로, 내가 직접 삽입한 경우에는 실선으로 되고, 자, 반대로 자동으로 된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선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고 행 높이나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가 조정이 된다는 거. 용지 크기라든가 여백 등을 조정해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페이지가 조정이 됩니다. 자, 39번 문제는 3번이 되겠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된 경우에는 점선, 파선으로 되는 거고 수동으로 강제로 나눈 경우에는 실선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면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를 기본으로 원래대로 하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현재 100%입니다. 100%. 자, 10에서부터 400%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이렇게 확대를 시켰어요. 확대를 시켰죠. 이런 확대된 내용들은 실제 인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인쇄를 하고 싶다. 확대된 모양으로.
자,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서 확대를 해줘야 실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자, 확대는 10에서 400%까지. 확대 축소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배열은 인쇄 시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인쇄 시에는 영향을 안 주고, 어디서 한 경우 그러면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서 확대 축소 비율은 인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한 건 인쇄에 영향을 안 받고, 자,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서 확대 축소한 건 인쇄에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다음 3회가 아니라 3과목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